네, 당신의 이유 있는 성공담을 응원합니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민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조건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의 딱 하나 있다면은 네.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네, 인간관계. 본받을 게 있는 사람인가, 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성공 가능성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의미 있는 만남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스튜디오가 향으로 가득 차보긴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관련된 분이 나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연매출 100억, 경남의 대표적인 기업형 영농회사로 성장한 주식회사 장생도라지의 이영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것 보니까요, 그냥, 이거는 녹화 방송보다도 오히려 좀 이게 먼저 먹고 싶습니다. 이게 좀 도라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1년 된 도라지인데요. 네. 세상에 유일무이한 겁니다. 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도라지랑 너무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 도라지인가 싶을 정도인데. 얘나들이 뭐 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대개 그 도라지는 1, 2년 되면 우리가 나물거리로 해먹는 건 1, 2년 건입니다. 근데 3년, 4년이 지나고 나면 썩어버려요. 예, 예. 이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재배 특허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21년이나 된 도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1년이요. 도라지가 살다가 21년 됐다 그런 처음 봤습니다. 보통 도라지는 산에 가서 캐먹으면은 네. 커봐야 뭐 요 새끼손가락만 하고 이런 것들 또 지나면은 또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21년 이상 자란 도라지를 저희들의 그 이름을 붙인 것이 장생도라지라고 해서 특허로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옛부터 이런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 자란 도라지는 네. 산삼보다도 맞아요. 더 좋다고 그래요. 지금 이 앉아 있으니까 여기 기운 맞죠, 향 맞죠, 향만 맡아서 지금 제가 몸이 좋아지는 느낌. 제일 처져 있던 몸이 그냥 모르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 한의학에서 이 도라지의 처방이 그 287가지 됩니다. 우리 대개 그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인삼보다 훨씬 못한 것이 도라지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알고 보면 한의학에서는 이걸 약재로 취급하고, 인삼은 보양제로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일반 도라지와 장생 도라지는 확연한 그 성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도라지가 주성분이 사포닌인데 뭐 인삼도 마찬가지 사포닌입니다. 인삼, 더덕, 주치, 도라지 이런 것들이 대개 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면역 기능 높이는 거 말이죠. 예. 면역을 굉장히 많이 끄집어 올려서 이제 그 우리 성인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 하는 겁니다. 우리 약방에 감초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약방에 감초 이상으로 처방이 많은 게 이 도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21년이나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예. 21년 동안 도라지를 가지고 키우셨다는데 진짜 키우신 거 맞습니까, 그럼? 예, 그 요즘 농사를 1년 농사를 지어도 예. 다 실명제고 다 증명을 받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21년인데 그 21년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사실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파종에서부터 그 도라지 재배 생산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그 히스토리를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키우는 것 자체가 기술이고 특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다른 곳에서는 도라지를 이렇게 키우는 곳이 없나요? 네, 저희들이 특허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오, 와. 단지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예.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210농가에 210여 농가에 한 20만 평이 지리산 자락,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지금 심지어는 전라도까지 네. 올라가서 20만 평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위탁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딴 데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어떤 농장 이런 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연간 매출이 상당하시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도라지 원료가 21년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해서 매출이 크진 않습니다. 연매출 최근에 100억을 찍었습니다. 100억. 도라지를 가지고요. 네. 얼마나 많은 도라지를 하시길래 연 매출을 100억씩이나. 그 도라지를 사실은 그 양을 많이 넣는 게 아니고요. 예. 도라지 제품에 따라서 물론 양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또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기호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량이 들어가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대단한 매출이시네. 그러니까요. 정말 대표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물론 도라지죠. 그 저희 회사의 뭐 경영 이념처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아버지를 뺄 수가 없겠죠. 아버지요. 네. 아버지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사실 저희 또래들이 이제 막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나는 나이입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50대 정년퇴직이란 말이 지금은 이제 40대 정년퇴직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가 안 쫓겨내면 사실은 이 회사에서 계속 붙어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예.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버님이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지금 장생도라지를 지금 만드신 창업주가 바로 이성우 원장님 아버님이시죠. 네네. 혹시 어떤 분이셨나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라지에 이제 미치신 분이죠. 네. 예, 아버지는 사실은 고집으로 말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고집이 센 양반이라서 네. 누구도 만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21년 된 도라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도라지에 집착을 하셨을까요? 예, 뭐 손이 뭐 남달랐을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집착을 했는 걸까요?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아버지가 14살 먹었을 때 그 같은 마을에 사시던 분이 기관지 천식이 걸려가지고 네. 거의 동네에서는 폐인으로 취급을 하시던 분이 산에 나무하러 같이 가셔가지고 도라지 오래된 걸 이렇게 하나 발견을 하고 그 도라지를 이렇게 깎아서 먹고 예.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예. 그 도라지 신비함을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오. 그래서 이 도라지를 오래만 키우면 우리 인체에 이롭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도라지에 애착을 그렇게 가지시군요. 네. 아시다시피 그 가장이면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그러니까요. 가족은 뭐 아랑곳 하지 않고 도라지에 미쳐 있은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쩌보면 어머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죠. 저희 오남매가 어쩌보면 참 빈곤에 찌들려서 학교도 못 가고 오남매 중에서 뭐 저를 비롯해서 사실 초등학교도 못 간 친구도 있고요. 해서 저 역시도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만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서 요새 말로 그 아르바이트를 할 길이 없어가지고 예. 예전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그 신문 배달을 하는데 좀 재밌는 얘기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예. 그 신문을 배달하게 되면 한 100불을 이렇게 돌리면 네.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신문을 받아서 1시간 이상 골목을 누비면서 신문을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여름에는 온몸이 물로 젖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추워가지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문을 돌리면서 제가 터득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신문을 100집 돌리는데 2,500원을 받았습니다. 2,500원을 받고 제가
한 분기 공납금이 3,000원 정도 됐습니다. 석 달을 벌면 예. 석 달을 벌면 네. 사실 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들 학비도 못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깨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자전거를 한 대 사서 돌리면 수월하게 신문을 돌리겠다 하는 생각에 평소 제가 알고 지내던 자전거방 사장님한테 예. 자전거 한 대 사자. 그다음에 자전거 한 대 10,000원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100배 정도 이제 예. 물가가 올랐죠. 근데 그 자전거를 사서 돌리니까 1시간 넘게 걸리던 이 신문 배달이 30분도 안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구익을 한 거예요. 남들보다 2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싹 텄나 봅니다. 오. 아니 예. 근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좀 좋은 효험이 좋은 도라지를 좀 재배를 하셨으면 사실 좀 잘 살만도 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가난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듭된 실패의 그 원인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 저희들이 부채가 한 2억 8천만 정도. 그 당시. 그것도 엄청난 큰 돈이네요. 예, 그 당시 예. 화폐로 저희 진주 시내에 2층 양옥집을 한 20채 정도 살 수 있는 예. 그런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럼 처음부터 아버님이 도라지 재배 성공하신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도라지를 심어서 대개 2, 3년 지나면 썩어버리는 걸 무려 16년이나 실패한 끝에 예. 어느 해 봄에 쓰러져가는 도라지를 토양을 이렇게 옮겨주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걸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특허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자랄 수 있도록 예, 만들어낸 도라지죠. 근데 뭐 본인 아버님께서는 뭐 좋아서 네. 도라지에 뭐 정말 그 친구분이 그런 어떤 효용을 보고 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도 실제로 말씀처럼 그렇게 가족은 참 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고통의 연속이었고 어째 보면 사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미웠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그런 어떤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장생도라지는 탄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도라지를 그만큼 연구하고 하셨기 때문에 집에 도라지는 뭐 많이 원 없이 드셨겠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 도라지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잘 안 먹었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해서 네. 도라지를 자주 드신 걸로 알고 지금 85인데도 불구하고 네. 짱짱하게 지금 예,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버님 혼자 좋은 거 다 드셨네. 확실히 효험은 정말 있나 봐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정확히 이제 아버님의 연구 횟수로 치자면 한 얼마 만에 딱 이제 재배를 어느 정도 틀을 딱 잡아서 성공을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중반에 재배에 성공을 했고 60대 초반에 이게 상품화에 성공을 해서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그때 40대 후반이나 아마 우리 이 대표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을 예, 나이고 그때 예. 성공하셨을 때 그때 그 막 아버님이 막 기뻐하고 이런 걸 기억에 나십니까? 예, 아버님은 무척 좋아하셨죠. 예. 뭐 도라지 하나로 팔자를 고친다. 또 도라지 하나로 우리나라가 부국이 된다.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도라지 타령을 부르면서 돌아다니시는 걸 봤는데 저희들은 도라지 도자만 나오면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예. 도라지에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도라지 그만하십시오. 예. 저희 자식들이 뭐 다행히 곱게 잘 커서 예. 다 직장에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자수성가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만 사고 안 치면 저희 가족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오. 근데도 아버님은 계속 돈만 생기면 도라지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농가 소득, 고용 창출, 뭐 아버지와 제가 그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아버님은 이 도라지를 하여금 부국을 만드는 것이다면 저는 지금 와서 제 가족들은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
지금 현재 한 30여 명 됩니다만은 네. 제 직원들이 이제 가족이 됐다는,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게 참 갈목할 만한. 근데 아버지가 좀 반듯하게 시골에 농사도 짓고 좀 이렇게 가사를 좀 돌보고 경제적 여건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아버지가 참 엉뚱하게 저 막 도라지 하나같이 엉매가 저를 가면 참 자식들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아드님도 혹시 없었습니까? 뭐 도망까지는 아니라도 예. 뭐 거의 진짜 집에 잘 안 오는 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동생들이 다 착해가지고 그래도 뭐 사실은 월급을 같이 당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결혼을 하면 돈을 좀 덜 뺏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어머님과 합작으로 제가 사실은 결혼을 83년도에 했습니다. 오, 결혼을 네. 하면 아버지가 돈을 안 받아 가시겠지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한테가 아니라 저희 아내한테 와서 네. 돈 내놔라고 졸라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네네. 그래서 저희 아내도 또 착해가지고 네. 뭐 아버님한테 돈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저 모르게. 저는 뭐 절대로 아버지 드리면 안 된다 하는데도 아버지가 계속 받아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도라지를 좋아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도라지 관련된 일을 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첫 직장은 좀 어디를 다니셨는지. 예, 제가 지금 1977년도에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배 만드는 곳으로 취직을 해서 1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취직했을 때 당시 제가 월급이 얼마였냐면 12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저는 잘 모르죠. 공무원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 월급의 3배를 받았으니까 예, 예. 사실 엄청 많이 벌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친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춤을 둥실둥실 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출세했다고.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공무원 월급 3배를 받으니까 딸 가진 부모들이 사실은 혼사를 요청하면 조건 없이 딸을 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름 날렸습니다. 예. 그럼 그 처음에 첫 월급은 그러면 아버님이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제가 월급을 타는 날이면 아버지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예, 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또 진화돼서 예. 선불해서 땡겨가는 거예요. 오. 이렇게 제보고 돈을 먼저 받아가고 제가 갖게 아, 만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걸 아버님 와서 갖고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럼 네. 어떻게 먹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제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됐는데 예. 아버지 때문에 진 빚이 700만 원이었어요. 어이구. 지금 7천만 원 넘죠. 예, 예, 예. 그 이자만 주고 나면 월급 반이 뚝 잘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 아버지는 이제 돈을 그렇게 갈취해 가신 거죠. 축의금도 가져가셨다고요? 네. 참 제가 결혼할 무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만 원 빚을 지고 그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아버님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400만 원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결혼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제가 비용을 뽑아보니까 들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300만 원을 다시 빚을 내서 대출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축의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축의금으로 갚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처갓집에 하룻밤 자고 돌아오니까 모친이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결혼을 했으면 집에서 웃음소리 나오고 장구 소리 나와야 되는데 그죠? 노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 야, 뭐 누가 난리가 났는 거 같아 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축의금이 380만 원 들었는데 아, 이거 그때 큰 돈이다. 큰 돈이죠. 예, 예. 그 돈을 갖고 아버지가 주랭랑을 하신 거죠. 예. 어머니는 이제 아들 이제 뭐 못 산다. 그래서 그 걱정을 막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보고 산입에 금지를 안 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를 달래고 사실은 빚쟁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좀 달라 하고 막 때도 쓰고 뭐 사반다 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월급을 갖다 다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가지고 가실 때 아버지는 그러면
그냥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이야기 하면서 가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이 도라지가 금방 대박 난다. 조금만 기다려라. 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가져가면 그 다음에 가져갈 때까지 또 말이 바뀝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뭐 1년만 더 해가서 무려 이제 16년을 저희들이 고통을 당한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계속 드린 걸 보면요. 뭔가 좀 믿음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 아버님한테. 뭐 그 당시는 사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웠지만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달라는데 감히 또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계속 쏟아서 넘어온 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쏟아줬다. 네.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후회 안 하실 것 같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참 그 우리 대표님이 마음이 심성이 효심. 참 효심이 큰 거예요. 효심이 저리 크지 않으면은 보통 아버지가 막 돈 달라 그러면 그것도 결혼 나도 내 가족 있고 내 식구가 새끼가 있는데 그 아버지 가서 돈 받아 낼름 받아 그러면 막 진짜 내 같으면은 네. 저 같으면 도망갑니다. 예, 아버지가 같이 안 산다 그러고. 예, 돌이켜보면 네.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안 주겠다고 제가 뭐 앙탈을 부린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부끄러운 현실이 됐는데 그 아버님의 어떤 그 짐점에 힘을 실어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과거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 재배도 성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돈을 이제 더 투자를 하신다고 가져가셨는데 네. 뭐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셨나요?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의 저변 확대 네.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구명을 해야 되고 네. 또 팽수를 도라지 면적을 더 넓히는데 했고 최종적으로는 95년도에 네. 공장을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들이 직장에 회사에 20년 이상 다녔는데 회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회사 설립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95년 5월 25일 날 회사를 덜렁 설립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예. 공장을 지었는데 도라지 관련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도라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공장을 지었는데 아시다시피 공장만 짓는다고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드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린 데다가 97년도에 또 IMF가 오셨습니다. 아, 그쵸. 예. 그러면서 회사는 정말 어렵게 된 거죠. 제 기억으로는 97년 아마 추석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버님 지부장을 들여다보니까 부채가 28억이 들어간 겁니다. 28억. 그게 은행 대출 17억, 사채 11억 해서 28억을 짊어지고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한테 가져간 돈은 어떡하고요? 그건 다 이제 뭐 땅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좀 공장으로 또 빚을 28억도 하시고 또 전에도 계속 좀 11억. 실패하시고 네네네. 그러면은 좀 엄밀하게 얘기해서 아버님이 도라지 관련 사업을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적이 지금 한 번도 없는 거죠. 성공을 하셨다기보다는 그 남한테 이제 민폐를 끼치지 않은 때까지는 이제 왔습니다. 왜? 제가 오기 전에 97년도 매출이 2,4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 예. 그 제가 오자마자 그 이듬해에 98년도에 10억 1,200만 원을 했어요. 오자마자요. 한 40배 한 거죠, 40배. 2,400만 원. 예. 네. 오. 40배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버님이 보석 같은 장생도라지 만들어 놨지만은 네. 이걸 세상에 알리는 일을 아버님이 못 하신 거예요. 아, 홍보, 유통. 그렇죠. 예. 예. 그걸 제가 이제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뛰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방송,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데 이제 전력을 다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도 건강을 챙길 연세인데 예. 막 5, 60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회사 이제 남한테 더 이상 돈을 안 빌리고 그래서 돈을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이제 행복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이 그 부채를 갚아 나가니까 자식이 좀 믿음직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모든 정권을 저희한테 다 주셨습니다. 근데 도라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과업을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큰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그럼? 예, 사실은 저는 뭐
직장이 아까웠습니다. 제가 거제 조선소에 10년 이렇게 있다가 배를 만들다가 이제 비행기 만들러 이제 그룹에서 이제 전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곳 창원에 있는 삼성항공에 입사를 해서 제가 11년 동안 삼성항공에서 그것도 마지막 직책이 수석 인사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샐러리맨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직장 샐러리맨이었는데 이 직장을 접고 사실 회사로 들어간다는 게 정말 참 어찌 보면 고통의 어떤 순간이었죠. 네. 주위에서들 네. 제 잘 아는 뭐 일가 친척들 또는 친구들 뭐 일부의 사람들은 자 아버지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네가 가서 이제는 마무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가 하면 왜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거기 저희 아내도 포함입니다. 왜 같이 죽을 하느냐. 가지 마라. 예.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사실 그런 와중에 제가 집사람하고의 어떤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제가 창원에서 진주까지 6개월을 출퇴근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이 진주를 이사를 가자 하니까 자기는 못 간대요. 창원에 살겠대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출퇴근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 신랑 죽이겠다 싶은지 아이들한테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기 싫으니까 달려 내려오신 거예요. 사실 그때 같이 아내가 그렇게 저를 따라준 그게 진짜 정말 지금도 눈물이 찡 날 정도로 네.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도 사실 집사람도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제가 집사람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실패하면 내가 리아커를 끌어서라도 택시를 몰아서라도 우리 가족, 내 가족 안 굶긴다. 걱정 얼마 따로 없나. 쉽게 영어로 팔로미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참 묵묵히 믿고 따라준 아내가 또 가족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럼 그때 사모님은 참 반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뻔하게 이렇게 참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참 묵묵히 따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고맙다는 이야기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가족들한테 지금도 뭐 저희 아버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 또 저희 가족들한테도 특히 아내한테도 뭐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살아온 게 정말 후회스럽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 진짜요? 예.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애기 엄마 사모님 이름을 잘 부르는 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선 씨 예. 이 시기 가문에 시집 와서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당신한테 무조건 요구만 했지 해준 게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식들 키우는데 하나도 보탬이 안 됐지만은 앞으로 물론 다 컸지만은 제가 큰아이는 결혼을 했고 또 둘째 아이는 딸아이인데 지금 아직 미혼입니다. 네. 지금 남은 시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예. 사랑합니다. 예. 참. 근데 아버지 이게 참 대를 물릴 수 있다는 게 아버지가 참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도 참 그 열정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신데 28억이라는 이제 그 빚을 네. 이제 안고 계셨고 그런데 그 회사를 정말 멋지게 잘 살리내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은 가장 먼저 회사에 들어가서 근데 빚과 또 어떤 재무 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딱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정말 이 뭐 회사로서는 뭐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조직 분위기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아침 출근 시간 8시 반부터 퇴근 시간 5시 반으로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10시에 출근한 사람, 뭐 오후에 출근한 사람, 또 다 자기 할 말은 있죠. 내가 어제 늦게까지 일했다.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조직이라는 게 교수님도 알다시피 그 조직의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시스템이 돌아야 예, 되죠. 예. 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하나도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정으로서 이렇게.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도 야, 대기업에 하던 걸 이게 중소기업에서 가나공업에 와서 예, 어떻게 써먹으려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론 회사라는 게 돈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무 구조를 보니까 참 정말 이게 얼토당토한 것들이 뭐 이 원가 분석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주묵구식 가격을 정해놓은 거죠. 그런 게 잘못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다 토해내야 돼요. 예. 예. 그럼 두 번째, 이 표준화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표준화 매뉴얼을 하는데 제가 또 거기에다가 모든 걸 쏟았죠. 그러고 나서 조직 문화. 예. 이 조직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해오는 예.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그 삼성에서 21년 동안 다니면서 아마 교육받은 시간을 치면 1년도 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그 당시에 뭐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뭐 일간지에서 작은 삼성 정책노라지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걸 제가 자랑 삼아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야 우리 작은 삼성 싫다. 왜 우리는 큰 장생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이후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공식적으로 모든 인격체가 똑같은 게 오늘부터 우리 모든 직원 말단 직원까지 전체 다 존댓말 쓰겠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는 인격체로서의 인정을 하고 지금도 그 문화가 돼서 외부에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 기업 문화가 이렇게 잘 되겠느냐. 그렇게 도라지를 뭐 또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에도 알리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가장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가장 홍보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뭐가 있었을까요? 예, 아무리 좋은 것도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 없으면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먼저 인정을 해가지고 특히 일본에서 먼저 인정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좀 이제 저걸 받았는데 일본에 뭐 가서 여담입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 한국이라면 고려 인삼이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일본의 실버층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은 한국이라면 최고의 건강식품이 장생도라지다. 일본말로 찌오쉐이 도라지랍니다. 찌오쉐이 도라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시장을 10년 동안 아주 걱정 없이 잘 이렇게 저걸 해왔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좋은 도라지를 이제 시작하게 해주셨던 아버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같은 거는 이제 다 좀 털어내신 거예요? 물론 뭐 섭섭하지 않았다 하면 그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 힘들 때의 그 어떤 섭섭함은 참 아버지가 믿고 참 저랬지만은 그 세월이 지나니까 사실 그게 좀 부끄럽고 왜 아버지를 내가 미워했을까? 좀 더 이해를 했으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어떤 반성의 여지도 생겨서 요즘은 사실 아버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큰 힘이 되는 거죠. 대표님 이런 쭉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꼈던 네. 게 참 그 효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참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 대표님의 그랬던 성공담 또 아버지에 대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게 보니까 참 우리도 좀 많이 좀 닮아야 되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예, 그 효도라는 말은 나오니까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좀 더 아버지와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의도로 알고
제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꿔서 아버님 살아 계시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번 반성을 하고 또 그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거를 보고 밑에 자식이 배우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저는 따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네. 앞으로 아버님한테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다져봅니다. 지금 이제 하나 더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버님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뭐 하여튼 도라지 하나의 인생을 걸으셨던 아버지가 좀 믿고 이렇게 했다 지금 이제 좋아지셨는데 네. 혹시 설아에 자제분 계시죠? 네네. 자제분이 만약에 또 아버지에게 또 이 도라지 업을 또 가풍을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 물려줄 생각이신가? 뭐 지금 아드님의 생각은 어떻게? 예, 저희 가지고 아들이 그 한순간 이 업에 참여를 의식하고 예. 사실은 전공을 찾아갔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예. 지금 의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고 네. 또 밑에 또 딸아이는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예. 중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자식한테는 물려줄 지금 현재로서는 물려주려고 저는 저희 직원들 내에서 우리 경영을 책임질 만한 사람을 뽑아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도 세상에 지금 그 삼성 그 큰 대기업 다니는 사람을 자식을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표님도 아들이 의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네. 의사 간두고 네. 야 와서 이거 해라 뭐 이렇게 물론 뭐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저희 아이들한테 그 어머니 아버지 믿지 말고 부모 믿지 말고 너가 살 길 너가 찾아라라고 줄곧 얘기를 해왔고 네. 예 그게 아마 오늘날 그 걔들이 자기가 찾아가는 그 길인 것 같는데 물론 뭐 의사라고 이 일을 뭐 못한다는 건 없지만은 또 우리 직원들한테 비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직원들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 아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예. 그런 비전을 주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지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실 만한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또 더 축하드릴 만한 게 우리 아버님이랑 대표님 모두 신지식인상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교과서에도 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놔놓으면 그 학교에서 우등상 받고 이제 또 뭐 더 좋은 일 있으면 뭐 교육감상 받고 또 더 좋은 상 있으면 뭐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또 대통령상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한 결과 사실은 그런 성과들이 그런 결과물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죠. 교과서 얘기 잠깐 네, 하면 네. 예, 교과서에 제가 올려간 줄도 몰랐어요. 그에 실린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책을 받아와서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 책에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책에 도라지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는 제목으로 실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저 교육인적자원부였습니다. 지금 교육부지만은 전화를 해서 담당 사무관한테 야 책에 실으면서 어떻게 말도 한마디 없이 실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사례가 너무 좋았으렸다. 네. 한 사람이 이게 한 평생을 바쳤어 이런 열정으로 해놓은 게 너무 좋았다. 어디서 실었느냐 하는 게 신문에서 따서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초상권도 있고 한데 말이라도 한번 해주지.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불편하냐 빼줄까 해서 아니 계속 실어놔라.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예. 우리 고등학생들 배우는 이제 한국 지리 책에 실려가 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이게 그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예. 이 한국 지리라는 책입니다. 이게 네네네. 책인데 저희들이 이제 안에 또 내용을 보니까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이 장생 도라지 아버님이시죠. 예. 아버님이 이렇게 도라지를 양쪽으로 큰 꽃처럼 도라지를. 이렇게 이게 좀 요게 지금 꽃 색깔 흰 거. 흰 것이고 요게 이제 보라색이고. 보라색인데 두 가지입니다. 와 뿌리 보니까 그냥 정말 커요. 예? 이렇게 큰 도라지 진짜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럼 대표님 지금까지도 뭐 많이 이루셨지만 또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혹시 뭘까요?
예, 뭐 남들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성공은 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라고 보고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지금까지 아까 이만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정립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 농업기업, 특히 농업기업의 롤모델이 돼서 저희들이 이 농업기업이지만은 이노비즈 기업으로 사실 뭐 이렇게 벤처기업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런 이노비즈 기업으로 전국에서 또 선정이 돼서 제가 작년까지는 그 경남 이노비즈 협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어떤 롤모델, 우리 그 농업이 가는 방향이 이제 그 1차, 2차 산업이 아니고 6차 산업이라 합니다. 요즘 최근에 나와서 한 얘기를 네. 1차, 2차 산업, 3차 산업을 이렇게 포함해서 6차 산업의 어떤 롤모델로 가공까지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직접 전달되고 또 관광이나 또 이렇게 그 소비자들하고의 어떤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우러서 이제 되는데 사실 우리 그 농림식품부나 또 우리 경남도 또 우리 뭐 제가 사는 어떤 진주시에서는 예주에 사람이 오면 방문 1코스입니다. 예. 기업 방문 1코스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관광상품화로 자리매김한 것이 저희들이 현재 외부의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한 36,000명. 네. 예. 그 중에서 외국인들 한 3,000명 돼요. 그러면 진정한 관광상품화로 만들어낸 게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온다든지 또 이렇게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의 장으로 해서 방문을 자주 하고 합니다. 뭐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성공하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지금 그럼 대표님 말씀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마라톤을 치면 45.19를 출발하기 위한 뛰기 위한 출발선상에 선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중간쯤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아니 출발 선상에 서가 있다. 예, 식품이 이렇습니다. 식품 위에 건강기능식품 있고 건강기능식품 위에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식품으로의 역할을 해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정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면 사람을 통해서 임상 결과가 없으면 저걸 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올해 건강기능식품 한 5가지를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 생각하시는 인생의 성공담은 이제 뭐 나이도 지금 적은 나이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인생의 성공담은 어디까지 그럼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곳까지 제 어떤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도라지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기능식품 단계까지 왔지만 요 위에 있는 의약품 단계까지 천연물 의약 단계까지 진입을 해야 진정한 성공이 아니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어떤 인생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인생의 어떤 목표가 에드블룬 띄우지 말자. 예. 너무 높게 잡아놔놓고 남들한테 막 자랑하다가 거기 도달을 못하면 그게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봐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대표님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해보면 참 아버님의 농업에 대한 사랑, 또 도라지에 대한 사랑이 참 말 그대로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 농업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산업으로 이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앞으로도 아버님 도라지 심으신 지 60년 되셨고 이제 기업 이제 창립 20년 되셨다 그러는데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고 우리 정말 지역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도라지 또 사업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계속 건강하시면 좋겠고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유 있는 성공담 이야기 아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남들의 이렇게 성공담을 들으면 좀 쉽게 성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듣다 보면요. 그런 성공에는 반드시 좀 자격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그 은민 씨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이제 몸을 가지고 앞으로 팍 달려나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개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my place, were lines that I couldn't change. I was lost, oh yeah. And I was lost.